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유 씨의 재판도 진행됐는데요. 유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사 신모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처방 내역 대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까지 더해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처방 내역 누락은 고의보단 과실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 씨 사건으론 기소조차 안 됐는데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에선 유 씨의 마약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유 씨는 프로포폴 처방 의사가 실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가 오늘 징역 3년 구형받았는데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즉 마약류 처방 받아서 복용하신 거에 문제 없다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유 씨의 재판에선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 증인 박모 씨는 유 씨로부터 증거인멸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유 씨는 대마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어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새학기가 되면 학교 주변에 저학년들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퇴직 교사나 경찰관 출신의 아동 안전 지킴이들이 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학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형광색 조끼와 파란색 모자를 착용한 어르신 2명이 나란히 학교를 나섭니다. 학교 인근 골목길을 돌며 주변을 꼼꼼히 살핍니다.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일대를 돌며 순찰 활동을 하는 아동안전 지킴입니다. 서울 시내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5,555건에서 2023년 8,654건으로 4년 새 55.8% 늘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3월, 4월 달이 평균보다 약 한 30%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신학기 초에 이제 이런 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2인 1조로 투입되는 올해 서울 아동안전지킴이는 609개 학교에 총 1,218명. 올해는 특별히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별로 맞춤형 동선을 짰습니다. 학교 주변의 그 이면도로 또는 그 공원 놀이터의 그 으슥한 곳 또 이런 데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장난도 치고 그렇습니다.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비슷한 시각 한 중학교 안에선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나선 겁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학교폭력 처리 사안 및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자세히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를 집중 활동 기간으로 지정하고 학교 담당 경찰관 SPO를 총동원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교폭력뿐 아니라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도박과 마약 범죄 특별 예방 교육도 실시합니다. 사이버 전담 SPO도 지정해 SNS상의 모욕이나 왕따 문제도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역 축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나오는가 하면 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간이시설에서 대부분의 음식 조리와 판매, 취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기대와는 다른 곳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곳의 지역축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30개의 식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뜨거운 기름으로 튀겨내는 닭강정과 치킨이었습니다. 슬러시에서도 일부 기준 이하 세균이 나왔습니다. 조리하는 사람이 위생모나 마스크를 안 쓰거나 맨손으로 음식을 포장하는 경우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축제시설 안전관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곳이 LPG 용기가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10%는 화기 근처에 가스통을 설치한 채 영업 중이었습니다. 전기 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배 분전반 43기 중 2기는 문이 개방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1기는 어린이들의 이동이 잦은 수영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감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4곳뿐이었고 냉방시설까지 갖춘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향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